이 명상만 봐도 정말 정신적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죠. 자, 이틀 전 104명의 시민들이 윤석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시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어 1만 명 소송도 진행 중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1만 명 소송도 시민들에게 손을 들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 100만, 1000만 소송도 그렇다면 이어질 것 같은데, MBC 유튜브 영상 제목에서 다음 주 1만 명 줄 소송, 윤석열 재산 압류라며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뭐니뭐니 해도 어제 최고 이슈는 바로 건성동, 갑질의 끝판왕 건성동입니다. 몇 달 전 뉴스타파 기자에게 갑질 폭행을 한 건성동의 모습 잠시 보고 가겠습니다. 잘 보세요. 기자 손목을 갑자기 잡더만 이런 게 갑질이에요. 취재 목적으로 안 들어왔기 때문에 하시면 안 돼요. 이런 게 갑질이라고요. 국회의원이 뭔데 기자의 팔을 잡고 끌고 가냐, 이 자식아. 뭐죠 이게? 이런 게 갑질이에요. 이런 게 갑자기 몸을 밀치고. 벼슬이야? 언론의 자유 없습니까? 반말 찍찍하고. 와, 국회의원 신분으로 여기자의 팔을 잡고 끌고 가는 저 모습, 저게 갑질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그런데 이걸 제대로 묻지도 못했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아직도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는 거죠? 강선우 후보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총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봤을 때 정말 만만한 사람들만 패고 있었다.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건성동 이야기는 잠시 후 또 이어가겠습니다. 정말 엄청난 폭로가 나왔죠. 신천지 이만희도 깠다, 건성동을.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후 모든 걸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어제 정청래 의원의 갑질 영상이라고 해서 조회수 역주행한 영상이 있었는데, 소추 등 포함해서 조회수를 합치니 500만이나 나왔습니다. 정청래 갑질2도 영상에 나왔는데, 자, 그런데 이는 김무성의 노르패스를 저격한 패러디 영상이었습니다. 제목만 보고 가는 분들이 없길 바라며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보죠. 노룩 패스하고 어디론가 갑니다. 저기서 오는 거 봤네. 자, 홍준표 씨가 오늘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신천지와 관련하여 이렇게 적었습니다. 국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10% 이상 앞서다가 신천지와 통일교가 대거 책임당원에 가입하여 윤석열을 미는 그 꼼수에 당해 대선 후보 경선에서 떨어졌다. 자, 홍준표 씨의 이 글에 대해 허위사실이라는 공격이 들어왔나 봅니다. 그러자 과거 자신이 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와 직접 만나서 들은 얘기를 페북에 적었습니다. 자, 페북 글을 보시면 경선 그 다음 해인 22년 8월 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를 경북 청도 이 교주의 별장에서 만났다,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난 대선 후보 경선 때 신천지 신도 10여만 명을 국힘 책임 당원으로 가입시켜 윤석열 후보를 도운 것은 윤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코로나 사태 때 신천지 압수수색을 2번이나 청구하지 못하게 막아주어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였다 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다시 말해 과거 검찰총장 시절 윤석열이 신천지 압수수색을 막아줬다라는 거 아닙니까? 당시에는 입을 다무다가 이제 와서 입을 여네요. 자,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만희 씨는 지금도 신도들 중 상당수는 그 당의 책임당원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했다. 소문이 사실로 확인된 모골이 소문난 순견이었지만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민주정당에서 나는 그걸 막을 방법을 찾지 못했다. 그래서 말을 못했다는 건가요? 국힘에는 신천지 외에도 유사 종교 집단들이 상당수 들어와 있다고 하고, 심지어 정강은 목사의 자유통일당 당원들도 이중 당적으로 있다고 한다. 당내 경선이 정상화되려면 조속히 이들을 정비해야 당내 민주주의가 정상을 되찾을 거다. 과거에 늘상 해오던 대로 잡아떼면 된다는 생각으로 나를 모해하면 안 된다. 적어도 나는 팩트가 아니면 말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시면 굉장히 신빙성이 있어 보이죠. 이미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라고 홍준표 씨가 말했는데 조만간 특검의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서 진술을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요즘 홍준표 씨가 보여주는 행보를 보면 나쁘지 않습니다. 자신의 고향인 국힘을 겨냥해서 매우 강도 높은 쓴소리를 많이 해주고 있죠. 국힘이 반민주적 유연 정당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해주고 불법 단일화에 동조했던 80여 명 모두 정리해라 뭐 이런 얘기도 해줬죠. 거의 뭐 국힘 해체 수준의 발언을 해주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조금 이상하죠. 이러다가도 언젠가는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를 까기 시작할 텐데 아직까지 이쪽으로는 이빨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런 궁금증에 대해서도 홍준표 씨가 직접 답했습니다. 내가 이재명 정권을 지금 비판하지 않고 지켜보는 이유는 어찌 되었든 간에 국민의 선택으로 갓 탄생된 정부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탄생하자마자 제대로 일하기도 전에 나라를 흔드는 큰일도 아닌데 어깃장이 놓는 것은 좌파들이나 할 짓이다. 당분간 지켜보고 난 뒤 연말 지나서 비판할 일이 생기면 그때 비판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렇게 적었죠. 이 페북글을 보면 연말쯤 입을 열겠다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지나치게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정말 중심 잘 잡고 논리적으로 비판을 해준다면 이재명 정부에서 귀를 막을 일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좋은 건 무조건 국정에 반영해서 쓰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니까 중심 제대로 잡고 좋은 비판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을 기다려보겠습니다. 그 전에 국힘 대수술에 온 힘과 정성을 다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도 어제 조회수가 상당히 많이 나온 이성생 칼럼에서 편집한 영상인데, 자, 원본은 원출처는 KTV에서 방송했고요. 자, 보십시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박형준을 바랍니다. 보세요. 박형준.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박형준 대통령보다 먼저 앉고 해수부 이전, 정도 해수부만 이전하는 게 아니라 심호흡을 하고 해수부와 있어요. 관련된 기관 표정이 안 하면 좋아요. 당연히 큰 하품, 공공기관으로 아이고, 부산에는 하품. 도움이 됩니다. 하품도 하고. 그렇지만 해수부 돌렸어, 이전, 지금. 해수부만 이전한다고 계획이 있으신지라는 구체적인 생각이나 아니면 뭐 계획 졸리고 단계라도 있으면 알려주시면 속도 감사하겠습니다. 개고 대통령 너무 옆에 어려운 질문을 있는데 하여튼 그게 불편해 어떤 게 보이죠? 가능하냐. 지금 이제 대통령님의 좀 간단한 답변을 한번 아예 뭐 이제 휴대폰을 들어보시고 꺼내서 봅니다. 그 휴대폰을. 넘어가서 또, 보니까 어디 토론을 포털 진행해 인터넷 보도록 기사 하겠습니다. 검색하는 것 같아요. 여기